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남인숙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R&D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안내하고 과제 선정과 관련한 이번 공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규모 및 신청 자격, 평가 절차 및 기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기타 사항 순서로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성과 공유제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6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견기업 주도의 상생협력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를 수행합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발생되는 성과에 대한 배분을 사전에 약속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동방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분야는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로 구분됩니다. 주력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산업입니다. 신산업은 바이오에스, IoT 가전, ICT 융합 신산업,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입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 및 신청 자격입니다. 본 사업은 과제당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간 정부 출연금 5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1차년도에 9개월간 정부 출연금 3.53억 이내로 지원하며 2차년도는 12개월간 정부 출연금 5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7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이 없을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모 유형은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인 자유공모 유형이며 신청 분야는 국내형과 글로벌형 2개 분야 중 1개에 지원해야 합니다. 국내형 분야는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기술 개발합니다. 글로벌형은 해외 기업의 개발 요청 및 구매 수요를 받은 중견기업이 주도하여 기술 개발을 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입니다. 주관기관은 중견기업 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매출액은 기업 단독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 기간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반드시 1개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2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평가 절차 및 기준입니다. 2021년도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은 지난 2020년도 12월 22일자로 공고되었으며 공고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제출 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선정합니다. 과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선정된 과제의 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과공유제 계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성과공유제 계약은 선정된 과제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선정된 과제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을 통해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확인증을 발급받아 우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과 공유제 도입을 확인한 이후에 본 사업의 과제 협약을 체결하며 과제 수행 시작은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내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입니다. 상생 역량, 기술성, 연구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이상 4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생 역량은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으로 기업 간 역할 분담 및 성과 공유 계획에 1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평가 항목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제를 평가하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합니다.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이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본 사업의 우대사항은 2가지이며 총 5점까지 우대가점을 부여합니다. 우대 및 감점 사항에 대한 내용은 공고문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9시부터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반드시 마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키아트 사업관리 시스템 KPS에서 전산 등록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접수 마감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절차입니다. 통합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증 출력 순서로 진행합니다. 과제 신청은 주관기관 총괄 책임자가 모든 내용을 입력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이후에는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전 과제 내용과 사업비 금액 및 단위에 대해 확인하고 오기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총괄 책임자의 연락처로 모든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HWP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합니다. 그 외 서류는 직인 및 서명 날인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8개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글로벌형 유형에 신청하는 과제는 해외 기업의 개발 요구 또는 구매 수요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16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중견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방성장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기업 간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즉, 1%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출자관계인 경우, 그리고 동일그룹 내 계열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그의 지원 제외 처리 기준은 공고문 1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은 공고문 3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조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유의사항은 공고문 14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1년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은 혁신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만 사업계획서 수정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 신규 공고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현행 산업부 규정 및 안내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안내된 자료와 규정 등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과공유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란 수위탁기업 간 사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여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탁기업이 사전에 약속된 원가 절감, R&D, 성능 개선 등 공동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공유 확인제는 성과공유 과제의 시행 여부를 추진본부에서 확인하는 제도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요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 과제가 등록되면 등록기업 확인서와 과제 등록증이 발급되고 과제 수행 및 성과 공유 완료 후 최종 확인을 받으면 과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과제의 등록과 확인, 모든 과정은 성과공유제 종합관리 시스템 베니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0년 5월 현재 기준 성과공유 등록과제는 16,775건, 확인과제 8,268건이 등록돼 있으며 민간기업 280개, 공공기업 195개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에서 말하는 위탁기업이란 대기업, 공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하고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위탁을 받은 자입니다. 수탁기업은 중견,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계열사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성과공유제는 3가지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첫째, 위 수탁 간 합의된 명확한 목표. 둘째, 목표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사전 계약으로 체결. 셋째, 현금 보상 또는 물량 확대를 통한 성과의 공유. 이 3가지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성과공유제 종합관리 시스템에 제출하여 과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성과공유는 현금 배분과 물량 매출 확대 2개 유형 중 선택하셔서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공유하셔야 합니다. 성과공유제는 8개의 대표 모델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바로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생산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월등하게 향상시키는 연구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이죠.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 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된 결과물을 해외에 같이 진출시켜 성과를 공유하는 해외 동반 진출도 성과 공유 과제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이전 방식도 성과를 공유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공정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개선해 품질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과를 공유하는 공정 개선도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공정뿐 아니라 성능을 개선시키는 성과 공유도 손꼽히는 모델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이 바로 성능 개선 유형이죠. 성능과 기술 외에도 위탁기업의 제조 원가, 외주 비용, 물류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해 해당 원가를 절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도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관리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 개선 모델도 효과적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시설, 설비를 유지 보수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서비스 용역 개선 모델도 성과 공유 과제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위 수탁 기업이 함께 발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성과 공유 과제의 목표와 위 수탁 기업은 각각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작성해야 합니다.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성과 또는 발생 비용을 사전 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배분과 과제를 수행한 협력 기업의 해당 제품 물량 또는 하도급 계약 물량을 이전보다 확대해주는 물량 매출 확대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R&D 신규 지원 공고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공고문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